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관련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중국 양치강에서 올해 세 번째 홍수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에서는 대형 산사태로 6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에 대기 오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LA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높은 수준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 2분기 부동산 압류 규모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 호텔들이 숙박료를 천정부지로 올리다 예약자가 줄자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AI와 콘텐츠 알고리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규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상원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어린이 온라인 안전과 어린이와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두 개 법안을 병합해 찬성 91표 대 반대 3표,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적으로 페이스북이나 X,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17세 미만의 사용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최고 수준으로 기본 설정하고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자동 동영상 재생 기능을 제어하거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지우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부모에게 더 많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기술 규제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AI와 같은 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사이버 보안이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다른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안 지지 측은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만큼 하원에서도 올 회기가 끝나는 1월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에서 올 들어 세 번째 홍수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에서는 대형 산사태가 마을을 덮쳐 6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대량의 토사가 순식간에 3차로 도로를 덮칩니다. 간발의 차로 달리던 차량들이 화를 면했습니다. 물살에 둥둥 떠다니던 빈 유람선은 강 수문에 부딪힌 뒤 뒤집혀 수문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후난성 등 양쯔강 유역에 연일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那物品都有撤离吗？没有啊，人都淹了，这全都没有帮助了。没有，帮不赢的嘛，根本帮不赢的嘛。 후난성 쯔싱시에는 하루 6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800여 채의 집이 부서졌습니다. 올여름 남부 지역에 수해가 이어지면서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기를 맞은 인도 남부에서도 폭우로 일어난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6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인도 당국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되는 비와 불안한 집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국립공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에 탄 면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크 파이어라는 이름의 산불로 지금까지 1,489 평방미터가 불에 탔다고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6번째 규모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12배가 넘고 로스앤젤레스 시보다 더 크며 서울 전체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산불은 뷰트, 플라마스, 샤스타, 테아마 등 4개 카운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지역에서 100개 이상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또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가 하면 4,000개 이상의 다른 건물들이 산불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 수천 명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약 12%만 진압된 상태입니다. 산불은 화염 토네이도를 일으키면서 캘리포니아 북동부 레슨 화산 국립공원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원 측은 산불이 3년 만에 다시 다가오고 있다며 1927년 루미스 박물관에 보관된 역사적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에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LA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높은 수준으로 예보되고 있어 주민들의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LA 동쪽 지역 도시들의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기오염 경보는 사막지대에 부는 바람 등으로 인해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오염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할 때 발령하는데 코첼라와 인디오, 팜스프링스, 팜데저트, 라퀸타 등 도시들이 포함됐습니다. 기상청은 경보가 발령된 지역 거주민들은 되도록 야외에서 운동이나 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 AQMD는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입자에 노출될 경우 천식이나 심장, 폐 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호흡기 감염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 LA 지역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10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0부터 11까지 측정되는데 10은 가장 높은 11의 바로 아래 단계로 햇빛에 4분 이상 노출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암이나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퀸즈 지하철역 안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칼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승객이 가해 남성을 제압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뉴욕시 퀸즈 지하철 내에서 20대 남성이 구걸을 하다가 한 여성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2명의 용감한 착한 사마리안인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가해 남성을 바닥에 눕혀 제압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24세 가해 남성 랜돌 콘트레라스는 28일 저녁 8시 30분경 퀸즈 리치몬드 힐의 자메이카 반 와이크 이 기차역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승강장 위층에 위치한 개찰구 인근에서 가해자는 23세 여성 이용객에게 돈을 구걸한 뒤 그녀의 몸통을 수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사건 현장에 용감하게 개입한 착한 사마리안인 알렉산더 로블스 리노는 지하철역 안에서 돈을 구걸하던 남성이 20대 여성을 칼로 찌르는 모습을 목격한 후 함께 있던 친구와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차례 칼에 찔린 피해 여성은 인근 자메이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현재는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남성 콘트레라스를 1급 시도 강도와 4급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으며 가해자는 브롱스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칼부림 사건에 용감하게 뛰어든 승객 리노는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전하며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여성이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3살, 5살, 7살, 9살 난 4명의 자녀가 함께 있었으며 이들도 사건을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최근 지하철 내에서 끔찍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솔직히 지하철 2 노선은 늘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지하철은 위험하고 언제나 예측 불허한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일부 차량의 후드 열림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일부 차량의 후드가 열린 상태에서 소프트웨어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잠재적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차량 185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제조된 모델 3와 모델 S, 모델 X이며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제조된 모델 Y도 해당됩니다. 테슬라 측은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의 1%가 문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OTA 무선통신 방식으로 무료 배포했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에서 3건의 사례가 확인됐으며 리콜 문제로 인한 충돌이나 부상,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이번 리콜과 관련해 레치가 풀린 후드는 주행 도중 완전히 열릴 수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막고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 2분기 부동산 압류 규모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장정보 제공업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미국에서 압류된 오피스와 아파트, 기타 상업용 부동산 규모는 20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분기 182억 3,400만 달러보다 13%가 증가한 것이고 또 275억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100억 달러 이하 규모였던 미국의 부동산 압류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크게 줄었고 건물주들이 고금리로 인해 새로운 이자 부담이 생겨난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향후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공실률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 대출기관들이 늘어나면서 부실 부동산의 압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앞서 지난 9일 상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은 아마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파리 도심 호텔들이 올림픽 대목을 잡겠다며 숙박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다가 개막식에 임박해 확 낮춘 요금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에도 이전보다 2배 많은 집들이 올라왔다가 예약자를 찾지 못해 매주 요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에펠탑 인근 4성급 호텔방입니다. 올림픽 기간 파리에 출장 온 한 한국 직장인은 지난달 초 이 방을 하룻밤 140만 원에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직장 동료는 한 달 뒤인 이달 초 같은 방을 절반인 70만 원에 예약했습니다. 호텔 측이 올림픽을 앞두고 평소보다 4배 이상 비싸게 요금을 책정했다가 개막식이 임박했는데도 방이 남아 돌자 급히 가격을 낮춘 겁니다. 절반 정도 가격이 한 달 새에 이제 들쑥날쑥하니까 무슨 이게 뭐 회 시가도 아니고 좀 속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도 들썩였습니다. 지난 5월 기준 파리와 주변 수도권에서 에어비앤비의 숙소로 등록한 집이 13만 4천 개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배 넘는 수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를 내쫓는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너도 나도 공유 숙박 플랫폼에 집을 내놓은 건데 공급 과잉으로 예약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파리의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률은 46%로 2집 중 1집 이상꼴로 공실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9%보다도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 에어비앤비도 요금 할인에 들어가 막판 떨이로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초 1,500만 명이 파리를 찾을 걸로 전망됐지만 실제 방문객 수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숙박료에 지레 겁먹은 여행객들이 파리 여행 자체를 포기한 거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종합 가전 브랜드 쿠쿠 렌털 아메리카가 업계 최초로 사무실이나 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얼음 정수기를 출시했습니다. 쿠쿠가 출시한 그랜드슬램 얼음 정수기는 빠른 제빙 기술로 매 17분마다 14개, 하루 최대 1,185개의 얼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정수기 내부에 4kg의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설치해 더운 여름 많은 인원이 부족함 없이 얼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슬램 얼음 정수기는 또 내부 자동 세척과 살균이 진행되는 듀얼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그 밖에 출수구의 위치나 얼음이 나오는 출구 부분의 터널 구조 디자인은 사무실이나 손님들이 오가는 매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이용자 패턴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쿠쿠 미주법인 이원준 법인장은 업계 최초 대용량 얼음 정수기 출시를 통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쿠쿠의 가치와 혁신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